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 속성 결혼에 단순히 체류 자격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고, 국제 결혼을 했다가 사기나 피해를 당해 베트남 친정에 보낼 수백만 원을 수시로 요구했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하루 만에 도망간다거나 심지어 공항에서 도망가기도 해요. 국가에서 지원도 여성 위주로 다 하지 외국인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법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혼인무효 소송을 했어요. 근데 증거도 없고 해갖고 1심에 패소해갖고 지금 항소해 있는데요. 소송한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업체 좋아 보이는 영상 보고 계신가요? 업체혼, 매매혼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남은 인생을 지켜내세요. 안전하고 정상적인 국제결혼은 그게 뭔데에게.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국제결혼이 업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외국인과 결혼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결혼인 거지, 국제결혼은 다 업체 결혼이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국제결혼 업체들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 속성 결혼에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에 와서 단순히 체류 자격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고, 체류 자격과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다. 이 문제는 이제 너무도 많이 알려진 문제점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특히 외국 출신의 아내 국적은 베트남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했다가 사기나 피해를 당해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연간 1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친정에 보낼 수백만 원을 수시로 요구했고 돈을 보내주지 않자 집안의 식기류까지 훔쳐 돌연 잠적한 겁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하루 만에 도망간다거나 심지어 공항에서 도망가기도 해요. 저는 2019년 7월경에 업체 직원하고 저 말고 다른 한 분과 같이 베트남 갔습니다. 하루 정도는 데이트를 했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결혼식 하였고, 한국에 이제 입국했을 때 처음에 좀 황당했던 게 캐리어 가방 하나짜리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놀러 온 것처럼 뭐 오자마자 한 3일 됐는데 자기 베트남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인무효 소송을 신청을 했고요. 한 1년 3개월 정도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도 여성 위주로 다 하지 이런 외국인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법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 채널의 여러 영상에서 이 업체 결혼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현지 여성들이 돈을 목적으로 업체를 찾아와서 한국 남자들과 결혼을 한다는 거죠. 일단 결혼의 시작부터가 이 남녀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 남성분들은 내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게 목표이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지 여성들의 목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담들이 현지에서 그 나라의 여성들을 모집하는 그 시작부터가 다른데요. 한국 가서 일을 하든 뭐 남편을 통해서 받든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거죠. 돈 많은 한국 남자랑 결혼시켜주겠다. 게다가 마담들이 여성들한테 우리 한국 남성분들의 프로필을 보여줄 때 연봉과 재산을 뻥튀기를 해서 보여줘요. 이건 제가 마담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만약에 남성분이 월급 300에 기타 자산이 한 1억 정도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마담들은 남성분들의 프로필을 월급 1억에 기타 자산 10억 정도 있다고 뻥튀기를 해서 현지 여성들한테 보여줍니다. 이렇다 보니 남자가 이렇게 부자인 줄 알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의 재산이 자기가 알고 있던 거에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럼 속았다고 생각하겠죠. 남편한테 엄청 실망하겠죠. 이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그냥 그 상황을 체념하고 그냥 결혼 생활에 충실할까요? 아니죠. 여성이 원래 목표로 했던 그 금액 수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서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든 남편에게 폭력을 유도해서 법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미리 다 확보해 놓고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뜯어내든 어떻게든 자신이 목표했던 금액을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는데 남편이 잘해주면 바뀔 거다? 아이가 생기면 변할 거다? 이건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인 거지 현실과는 좀 괴리가 큽니다.
그럼 이 현지 마담들은 왜 다들 돈을 벌 수 있다고 현지 여성을 현혹시켜서 모집을 할까요? 그거 아니면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업체를 가요? 우리가 한번 여성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군지도 모르는, 나이는 아버지 뻘 되는 외국 남자랑 며칠 만에 합방해야 되고, 기숙사에 감금돼서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해야 되고, 그 기숙사 출입 자유롭게 못해요. 허용된 시간 이외에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는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되고, 입맛에도 안 맞는 한국 음식 강요당해야 되고, 이렇게 큰 위험 부담이 있는 업체 결혼을 하겠다고 나온다는 건 그 위험 부담에 맞는 요구 조건이 있다는 거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업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어린아이들도 믿지 않을 정도의 형편없는 속임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혼인무효소송을 꽤 오랜 시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혼인무효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운 일입니까, 변호사님? 혼인 무효 소송은 재판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저한테 컨설팅 신청하신 분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업체 피해 당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소송이란 게 변호사 비용도 엄청 들어가고, 변호사 계속 만나야 되고, 법원 출석 계속 해야 되고,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잖아요. 내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간혹 피해 영상 보면은 직장 다 그만두고 이 가족들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이 소송에만 매달리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기간도 아까 나온 것처럼 최소 1, 2년이고요. 근데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매달리고 돈 쓰고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많은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업체 여성들은 자기들이 법적으로 유리하도록 미리 증거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다 짜여진 판이에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직장 그만두고 돈 몇천만 원 써가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어. 이겼다고 해도 과연 뭐가 남을까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에 발을 담그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여성 결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뭐 절대 도망 안 간 뭐 이런 것도 써놓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뭐지? 일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예. 아가씨가 그냥 붙어갖고 발을 끼고 오빠 하고 막 그렇게 얘가 그러더라고. 그러더니만은 딱 한국에 딱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 이제 얘가 반갑다고 이제 이렇게 끌어안으려 할 거 아니에요? 몸을 팍 돌리는 거야. 한국에 오자마자 대화 자체를 안 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나한테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시어머니라는 사람하고 신랑이라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감금시켜놨다고. 감금했다고 그렇게 시켜갖고. 여러분, 이거 업체 피해자들 인터뷰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죠. 이 업체 여성이 남편을 도발해서 싸움을 만들고 그걸 CCTV나 핸드폰 음성 녹음으로 녹음, 녹화 다 해놓고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신고했다는 내역이 문자로 다 오고요. 경찰 쪽에서도 기록을 보관을 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을 하면 여성은 합법적으로 경찰의 인계에 의해서 그 외국인 여성 보호시설이나 자기의 지인으로 주장하는 그런 집으로 대피를 할 수가 있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대피거든요. 여러분, 이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혼인무효 소송을 했어요. 근데 뭐 막상 뭐 증거도 없고 해갖고 20년 패소해갖고 지금 항소했는데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소송한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준비된 상대방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도망갔으니까 신뢰 것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니까. 이 신뢰와 믿음은 우리 남성분들한테만 있고 상대방 여성한테는 없는 건데 우리가 이런 사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맞선을 봐서 결혼에 이르는 기간이 일주일이 채 안 되더라고요. 이런 굉장히 속성 짧구나. 결혼이 굉장히 문제인 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맞선에서 결혼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네. 5.7일 정도라고 해요. 아, 일주일 굉장히 아니네.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출 그리고 뭐 별거 등의 혼인 중단 상태에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혼인 중단 사유를 조사를 해봤는데 성격 차이 이게 29.3%예요. 성격 또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게 24.8% 순으로 많았고요.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한 게 49.7%, 취업 목적이었다라고 한 게 42.7%. 너무 대놓고 취업 목적이라고. 방금 내용들 많이 나왔죠. 성격 차이, 이유를 모르겠다,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결혼 전에 충분한 소통을 했다면 결혼 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 한국 남성분들만 이유를 모르세요. 왜 모를까요? 우리 남성분들만 결혼을 했다고 착각을 하신 거고 그 상대방 여성은 결혼을 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남편을 다리 삼은 거죠.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문제도 좀 심각한 편이라고 해요. 네. 이제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에 결혼중개업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를 찾아보면 네. 총 57건이었는데요. 대부분이 신상정보 제공을 위반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네. 사실대로 서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서로 중간에서 고지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상정보 다 속인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업체들이 말하는 검증인가요? 남편들 스펙 다 뻥튀기 하고요. 여자가 숨겨둔 자식이 있든 숨겨둔 남편이 있든 그런 거 다 없다고 다 속입니다. 그런 걸 속여서 남성분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검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검증이란 게 위조된 서류, 조작된 서류, 핸드폰을 한번 뒤져보고 저 사람을 다 알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오래 만나온 어떤 한 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분과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도 그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더 화가 나실 텐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소문을 시키거나 심지어 자녀가 있는 여성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현실입니다.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그래서 국제결혼 사기나 계약 불이행 등의 사례들이 계속 발생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국제결혼 중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권장사항이에요. 그 계약서 업체 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법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쪽 전문가이신 이민다문화문화정책학과 교수님의 또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결혼이민자 과잉보호제도 이건 개선이 시급한데요.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도 않고 결혼이민자의 어떤 일방적인 신고와 진술에 의해서 국민을 격리 조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을 또 다른 피해자로 내모는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여자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고를 하는 거고요. 혹시 업체 결혼하신 여러분의 아내분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싸움을 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법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돈 몇 천만 원 벌자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는 이런 국제결혼 업체에는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악덕 국제결혼 업체들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 않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당연히 알아서 사업을 접겠죠. 근데 왜 이렇게 갈수록 업체는 늘어나고 피해자분들은 이렇게 계속 많이 생길까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업체 영상들에 현혹돼서 그 업체에 계속 간다면 이 악덕 국제결혼 업체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위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혼인 사실이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이런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위조해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속성 결혼에서 부작용이 이거 진짜 발생해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당사자로 하여금 서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혼인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결혼을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실제 피해 사례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제결혼업체들의 이 부도덕한 행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로 인한 우리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 관계는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부관계라는 이 중요한 관계는 더욱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고요. 결혼은 남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이르는 것이지, 앞에 과정이 없는 결과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결혼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시다면 제 영상 더보기란에 제 신청서 링크 적어놨습니다. 예고편. 이번 계기로 제가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100%면 저도 그걸 했겠죠. 근데 그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해서 각자 나라가 다른 사람들끼리 문화도 다를 거고 저는 일단 그걸 한번 겪어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김치찌개나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와보니까 저도 먹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상대방 나라의 여성분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입맛을 강압적으로 한국 음식만 먹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업체에 당하신 그 억울한 사연들, 금액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콘텐츠로 제작해서 많은 분들의 피해를 줄여보겠습니다. 작은 제보가 모여 거대한 방패가 됩니다.